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의 첫인상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퀸이에요. 이 카드가 첫인상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안정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막 시끄럽고 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 눈길을 끄는 그런 분위기요. 괜히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어딘가 단정하고 차분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 퀸은요, 단순히 얌전해 보인다, 조용해 보인다, 이런 느낌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다가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비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은근히 기준이 있어 보이고요. 사람을 막 받아주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누가 와도 한 번쯤은 가볍게 거르는 눈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 참 괜찮다.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좀 부드러워 보여도 안쪽에서는 중심이 딱 잡혀있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괜히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편안함까지 함께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단순히 예쁘다, 멋있다를 넘어서 믿음이 가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은근히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카드가 완전 나이트예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첫인상이 그냥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동시에 강하게 끌리는 포인트도 분명히 느꼈거든요. 펜타클 퀸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였다면요. 이 완즈 나이트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눈이 가지? 생각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확 끌어올리는 카드예요. 즉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마냥 얌전하거나 무난한 쪽이 아니에요. 안정감 있고 차분해 보이는데 그 안에 묘하게 사람을 확 잡아끄는 열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고 단정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은근히 강한 인상이나 당당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처음 보고 생각보다 되게 매력있다. 이 사람 좀 평범한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완즈 나이트는 순간적인 끌림, 본능적인 좀 시선 집중, 호기심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첫눈에 완전히 편한 사람으로만 들어왔다기보다는 편안한데도 좀 자극적이고 차분한데도 시선이 가고 안정적인데도 묘하게 설레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얌전한 줄 아는데 생각보다 훨씬 강한 매력이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월드인데요. 이 카드가 첫인상 자리의 끝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단순한 호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꽤 깊은 이미지까지 한 번에 연결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좀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순간적으로라도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과 결혼하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월드는 그냥 단순하게 매력이 있다, 괜찮다, 이 정도를 넘어서 완성된 사람, 같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 눈에 가볍게 설레고 끝내는 대상이 아니라 이상하게 더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한 번 보면 그냥 흘려보내기 어려운 사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카드가 첫인상에 붙으면요, 이 사람은 연애만 하고 끝낼 느낌이 아니다. 뭔가 더 길게 갈 수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닌데 혼자 앞서서 그림을 그려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단순히 끌린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조용한데 약하지 않고 편안한데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딘가 마음에 깊게 남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 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스트렝스예요. 이 카드가 이성들이 보는 이미지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뭐 세게 말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차분해 보이는데 그 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릴 스타일이 아니다. 괜히 아무나 봐주진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첫 접근 자체가 좀 쉬운 타입은 아니에요. 편해 보이긴 하는데 막 가볍게 다가가기에는 뭔가 선이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스트렝스가 나오면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은근히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 사이에서 편한데 만만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은근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이미지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달 카드예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한층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읽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안정적인 느낌인데요. 가까이 갈수록 참 생각보다 알기 어렵다. 속을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달 카드는 신비로움, 알 수 없음, 그리고 은근한 거리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다 보여주지 않는 사람. 딱 이런 이미지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 달 카드는 꼭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 안 보이는 쪽에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편하면서도 궁금하고 다 하고 싶은데 동시에 조심스럽고 알고 싶은데 쉽게 다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감정이 깊은 것 같은데 쉽게 표현을 안 하는 타입이다.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가 완즈 2번인데요. 이 카드가 여기에 붙는 순간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단순히 뭐 좋다, 매력있다 이런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무나 선택할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완즈 2번은 선택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좀 끌려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가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쉽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좀 선택받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동시에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은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누구에게 푹 빠져있는 느낌보다는 어딘가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눈에는 이 사람은 참 여유가 있다. 누굴 만나도 끌려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가볍게 접근해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한번 선택받으면 의미가 큰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은 이성에게 부드럽지만 강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 다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받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는 단순한 인기나 호감이 아니라 좀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남고 그리고 쉽게 잊히지 않는 쪽에 가까운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성들이 왜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어떤 매력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나이트예요. 이 카드가 매력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믿고 가도 되는 사람이란 느낌을 준다는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식는 관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 반대예요. 천천히 다가오고 쉽게 마음이 열진 않지만 한번 마음이 가면 오래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가볍게 만날 사람은 아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펜타클 나이트는요, 책임감이라던가 꾸준함, 안정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단순히 설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신뢰까지 함께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처음에는 크게 티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 참 오래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완즈 페이지예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여러분의 매력은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차분한 이미지가 강한데요. 알고 보면 그 안에 귀엽고 생기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차분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밝다. 의외로 장난기가 있고 순수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완즈 페이지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겁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웃게 되고 괜히 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람은 안정감만 있으면 지루함을 느끼고 재미만 있으면 불안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 참 편한데 재미도 있다. 계속 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은둔자인데요. 이 카드가 매력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진짜 핵심 매력은 결국 여기예요.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해요. 은둔자는 혼자 있는 힘,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좀 아무랑은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사람을 더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부족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옆에 좀 가보고 싶다. 좀 저 사람한테 선택을 받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은둔자는 깊이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은 가볍게 대화를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 그리고 쉽게 다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시간이 걸려도 알고 싶다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매력은 단순히 예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래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런데 쉽게 다가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더 끌린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고 한번 마음이 가면 쉽게 놓기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컵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상대의 특징 자리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첫인상 자체가 날카롭거나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람 괜찮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타입인 거예요. 외모적으로 본다면 인상이 강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눈빛이 부드럽다거나 웃을 때 인상이 확 풀리는 스타일이고요. 혹은 전체적으로 좀 호감형 얼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 표현도 너무 막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라서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사람 자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카드가 러버스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외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이성적인 매력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이성들에게 호감받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요. 외모적으로만 본다면 완전히 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누구나 괜찮다고 느끼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러버스는 스타일, 센스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옷 입는 느낌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타입이에요. 성격적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잘 지키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연애 상대로 괜찮은 사람이란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타입이에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들쭉날쭉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혹은 꾸준히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회사원, 전문직, 기술직, 자영업이라도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오래 유지되는 쪽이고요. 이 사람은 돈이나 생활에 대한 개념도 있는 편이라서 허황된 스타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 사람 참 괜찮다, 성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카드가 완즈 2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상황에 휩쓸리는 타입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차분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이거나 혹은 약간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막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쉽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대해서 좀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 이런 이미지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2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일과 삶, 돈과 시간,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엄청 한쪽으로 좀 치우친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할 줄 아는 유연함도 있어요. 다만 이 카드가 있으면 가끔은 선택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고민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보면서 움직이는 현실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심판인데요. 이 카드가 상대 특징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쯤 큰 변화나 전환점을 겪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을 바꿨다거나 큰 결정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경험을 겪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가볍게 사는 타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기준과 방향이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 카드가 주는 느낌이 다시 선택하는 사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쉽게 아무 관계에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선택을 하려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만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과 잘 될 사람은요. 부드럽고 호감형이면서 이성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쉽게 아무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가볍지 않고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타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계기로 연결이 되는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계기도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완지 6번이에요. 이 카드가 만남의 계기로 나오면요. 이 두 분은 완전히 우연한 자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는 환경, 눈에 띄는 상황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모임이나 소개나 지인을 통해서 혹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눈여겨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카드는 인정받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뭔가 돋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참 괜찮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계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다거나 혹은 여러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이 유독 눈에 띄었다거나 아, 저 사람 좀 다르다 하고 인식이 되는 순간이 먼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아예 조용하게 시작이 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시선 혹은 계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인연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컵 7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연결 과정이 그렇게 딱 단순하게 이어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는 흐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컵 7번은요, 선택지, 착각, 상상,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확신보다는 가능성만 여러 개 떠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거나 호감이 있는 건 맞는데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거나 혹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어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에서 잠깐 머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상상이나 기대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괜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멀어질 뻔한 흐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가 바보 카드예요. 이 카드가 여기서 나오면 결국 이 관계는 누군가의 한 번의 결단으로 시작이 돼요. 계속 고민만 하던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그냥 해보자, 일단 부딪혀보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는 흐름인 거예요. 바보 카드는 계획이 없이 움직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조금은 갑작스럽고 조금은 예상 밖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우연히 다시 마주친다거나 혹은 한번 보자 하고 가볍게 시작된 만남이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대로 놓치기 아깝다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 조금은 가볍게 시작이 되지만 그 시작 자체가 오히려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인연이라기보다는 타이밍과 용기와 약간의 우연이 합쳐져서 이어지는 인연으로 보여요. 정리를 해보면요, 서로를 한 번에 알아보고, 근데 잠깐은 헷갈리고, 결국 한 번 움직이면서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한 번의 선택으로 현실로 이어지는 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5번이에요. 이 카드가 관계 초반 흐름에 나오면 이 두 분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는데도 먼저 표현을 못하는 상태예요. 서로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의식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고 괜히 한 번 더 재고 한 번 더 멈추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걸려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나도 할 텐데 내가 먼저 하기엔 좀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동시에 올라와요. 결국 두 분 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속에서는 이미 서로를 꽤 신경을 쓰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달 카드예요.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감정보다는 불안과 고민, 상상이 더 커지는 시기로 들어가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건 맞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나? 괜히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연락이 이어질 것 같다가도 좀 끊기는 그런 애매한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 확신을 못 잡으니까 오히려 상상만 커지고 고민만 깊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구간에서 감정보다는 헷갈림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여기서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게 바로 썬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결국 이 두 분 사이에 한 번은 편하게 터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눈치만 보고 마음을 숨기고 괜히 재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툭 풀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꼭 거창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같이 웃게 되는 계기라든지 갑자기 대화가 편해진다든지 생각보다 이 사람이랑 잘 맞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관계는요, 더 이상 어색한 상태가 아니라 편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안정이 되는 건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2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가 좋아지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서로의 생활 패턴이라던가 상황, 거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좋은 건 맞는데 어떻게 이어가지? 이런 고민이 한 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로 조금씩 맞춰가려고 하면서도 가끔은 타이밍이 또 살짝 어긋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건 멀어지기 위한 흐름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완전히 놓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나이트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결국 이 관계 안에서 감정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재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먼저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투가 좀 달라진다거나 연락이 더 자연스러워진다거나 혹은 은근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표현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만 잡히면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인데요. 이 카드가 관계 흐름의 끝에 나왔다는 거는 이 두 분은 결국 타이밍이 맞는 순간이 딱 들어오는 인연이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치 보고 헷갈리고 엇갈리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이 돌고 돌아서 이어지는 인연이기도 해서요. 혹시 중간에 살짝 어긋나는 순간이 있더라도 완전히 끝나기보다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있으면서도 눈치만 보다가 헷갈림이 커지는 흐름으로 시작이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막혀있던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요. 그 이후에는 서로를 맞춰가면서 감정 표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요. 결국에는 흐름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인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연애 애정 기운에 대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나온 카드가 컵 킹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참으라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잡으란 메시지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내 감정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수록 이 관계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데스 카드인데요. 이거는 무서운 카드가 아니라 이전의 방식은 끝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처럼 눈치 보고 참으면서 기다리고 혼자만 더 마음을 쓰는 방식은 이제는 내려놓을 시기란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관계를 살리고 싶다면 내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스트렝스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인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참고 이해하고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힘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요, 상대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힘이에요. 그게 결국 이 관계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관계는 감정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해서 꼬였던 흐름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이 관계를 바라보느냐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선택을 해나간다면 이 관계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는 1대1 개인 상담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봐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의 첫인상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컵 8번이에요. 이 카드가 첫인상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느낀 건 단순한 호감보다도 먼저 묘한 거리감, 그리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차갑게 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말투나 표정, 분위기에서 뭔가 쉽게 다 보여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좀 아무한테나 마음 여는 스타일은 아니겠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안쪽은 쉽게 알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컵 8번은요, 어딘가 이미 자기 감정을 한번 정리해본 사람 같은 느낌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 눈에 그냥 밝고 가벼운 첫인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깊어 보이고 생각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 자체가 편하게 확 다가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이상하게 자꾸 궁금해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완지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서 거리감이나 깊이를 느꼈다면
동시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강하게 시선이 꽂히는 포인트도 같이 느꼈어요. 완즈 에이스는 첫 불꽃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 보고 뭐지? 되게 눈에 띄는데? 괜히 더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확 끌리는 감정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커요. 즉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마냥 조용하고 무거운 쪽만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쉽게 읽히지 않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데 그 안에 묘하게 사람을 당기는 생기, 강한 존재감, 눈길을 붙잡는 매력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상하게 눈이 가는 사람, 조용히 지나칠 수 없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6번인데요. 이 카드가 첫인상의 끝에 나왔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낀 건 단순한 끌림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괜찮음, 균형감, 편안함, 이런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니겠다.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편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펜타클 6번은요,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 눈에 받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들이대는 사람도 아니고 적당한 선을 알고 사람 사이의 온도를 맞춰줄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컵 8번처럼 조금 낯설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게 괜찮은 사람 같다.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인상이 정리가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쉽게 다가갈 순 없지만 자꾸 눈이 가고 궁금한데 동시에 괜찮아 보이고 강하게 끌리는데도 사람 자체는 편안하고 반듯해 보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좀 알기 어려운 사람 같다 해서 시작을 해서 근데 이상하게 눈에 띄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딱 이렇게 감정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교황이에요. 이 카드가 이미지 자리에서 나오면요, 여러분의 이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단정하고 바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볍고 즉흥적인 느낌보다는 어딘가 기준이 있고 선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아무 관계나 쉽게 시작하지 않겠다. 연애를 해도 가볍게 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교황은 신뢰의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은 첫인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이성들 사이에서 가볍게 장난치고 쉽게 다가가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사람, 그리고 제대로 알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완즈 페이지예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여러분의 이미지가 여기서 한 번은 반전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교황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보였는데요. 알고 보면 그 안에 밝고 생기 있는 모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되게 바른 느낌인데 생각보다 귀엽다. 의외로 장난기가 있고 밝다. 이런 식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완즈 페이지는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냥 무겁거나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웃게 되고 분위기가 풀리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다가 조금 알게 되면 확 친근해지는 타입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에게 처음이랑 느낌이 다르다. 알면 알수록 더 괜찮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바보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이미지의 끝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결국 이성들에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요. 바보 카드는 자유롭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교황처럼 단정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완전 페이지처럼 밝고 그 다음에는 바보처럼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운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참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정의가 안 된다. 뭔가 예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더 궁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바보 카드는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편하게 웃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틀에 갇힌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타입으로 보여요.
정리해보면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단정하고 쉽게 다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지만요, 알고 보면 밝고 편한 매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볼수록 더 궁금해지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 여러분은요, 한 번 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요, 계속 생각이 나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 이미지예요. 자, 그럼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왜 끌리는지, 어떤 매력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컵 4번이에요. 이 카드가 매력 자리에서 나오면 여러분은요, 이성들에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누가 다가와도 바로 들뜨거나 쉽게 좋아하는 티를 내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좀 무심한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아무 감정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 안에서 사람을 고르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좀 아무나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즉, 여러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끌리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여러분의 매력은 여기서 한 번 더 확 살아나요. 여러분은 무심해 보이면서도 대화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똑부러지거나 생각이 명확하거나 혹은 한마디를 해도 기억에 남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생각보다 되게 또렷하다. 말이 통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가 주는 매력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머리와 생각에서 오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편한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끌리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스타인데요. 이 카드가 매력의 끝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느낌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은근한 설렘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에요. 스타 카드는요, 사람을 치유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중요한 게요. 여러분은 단순히 현실적인 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형에 가까운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끌리면 쉽게 잊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은 이 무심한 모습 때문에 더 궁금해지게 만들고요. 가까워져서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끌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가볍게 스쳐가는 매력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특별한 사람으로 남는 매력을 가진 타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8번이에요. 이 카드가 상대 특징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성실함이 기본인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쌓아가는 타입이고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기술직,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이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신뢰를 쌓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카드가 행맨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린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하고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는 쉽게 결정하지 않는 신중함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볍게 시작했다가 쉽게 끝내는 타입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판단하려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매지션이에요. 이 카드가 붙으면서 이 사람의 또 다른 면이 확 드러나요.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조용하고 신중해 보이는데요. 막상 움직일 때에는 되게 능동적이고 똑똑하게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잘한다거나
상황을 잘 풀어가거나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필요한 순간에 딱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성실한 사람을 넘어서 머리도 쓰고 상황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주 6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타입이에요.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거나 일적으로든 인간관계든 어느 정도 성과나 위치를 만들어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감이 아예 없는 타입은 아니고요. 어딘가 당당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참 괜찮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카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데빌 카드예요. 이 카드가 상대 특징으로 나오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안쪽에는 강한 끌림이나 집착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한번 마음이 가면 쉽게 놓지 않는 타입이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은근히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강하게 끌리는 요소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4번인데요. 이 카드가 끝에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영역을 지키는 타입이라서 처음에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놓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관계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성실하고 안정적인데 속으로는 강한 끌림과 집요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쉽게 시작하지 않지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오래 가게 되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고 결국에는 여러분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타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계기로 연결이 되는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계기도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데스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만남의 계기로 나오면 이 인연은 평범하게 시작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의 흐름이 끝난 뒤에 들어오는 인연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 연애가 끝났거나 마음적으로 정리를 한 시기이거나 혹은 생활이나 환경이 크게 바뀐 직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은요,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도 그 전까지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비로소 서로를 마주하게 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인연은 과거와는 다른 흐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같은 만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2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만남은 한 번에 확 이어지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들어가요. 서로 상황이 맞지 않거나 타이밍이 애매하거나 혹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바로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사람 참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딱 맞아떨어지기보다는 조금은 균형을 맞추고 상황을 보면서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3번인데요. 이 카드가 만남의 끝에 나왔다는 건 이 인연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이나 여러분 둘 중 한쪽 혹은 둘 다 이전에 마음이 다쳤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만남은 처음부터 설레고 가볍게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상처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도 괜찮은 사람 같긴 한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사람을 보게 되고 더 쉽게 아무 관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한번 정리한 이후에 시작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볍게 이어지기보다는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고요. 마음이 있어도 쉽게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천천히 이어지면서 점점 형태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요, 가볍게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과거를 지나온 뒤에 만나게 되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완지 퀸이에요. 이 카드가 관계 흐름의 시작에 나오면요,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중심을 잡으면서 시작이 되는 흐름이에요. 두 분 중 한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거나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완즈 퀸은 밝고 당당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리고 대화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생각보다 우리 잘 맞네? 이런 느낌이 드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초반 흐름 자체는 꽤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달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관계 안에서 한 번은 헷갈림과 불안이 올라온 시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건 맞는데 확신이 안 드는 상태인 거죠. 상대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괜히 혼자 생각이 많아지거나 혹은 상황 자체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까워졌다가도 다시 거리감이 느껴지고 괜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관계는 이 구간에서 감정보다는 상상과 고민이 더 커지는 시간이 한 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 어둡게 가진 않아요.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여왕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이 다시 자리 잡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괜히 긴장했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놓이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 관계는 여기서부터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저스티스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한 번쯤 정리가 되거나 정의되는 시기가 와요. 애매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계속 이어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흐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의 입장이나 마음을 확인을 하게 되고 관계의 방향이 한번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관계는 계속 애매하게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방향이 정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카드가 컵 9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결국 감정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로 이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사람 만나길 잘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애의 즐거움, 편안함, 만족감이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여기서부터 단순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기분 좋은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10번인데요. 이 카드가 끝에 나왔다는 건 이 관계는 결국 정서적으로 완성이 되는 흐름이에요. 컵 10번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안정, 만족,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까지 의미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좋아하는 관계를 넘어서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건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꽤 좋은 결말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잘 맞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한번 헷갈리는 시기를 지나고 그걸 넘기면 관계가 안정이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중간에 흔들림은 있지만 결국에는 안정과 만족으로 가는 꽤 긍정적인 흐름을 가진 인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나온 카드가 컵킹이에요. 이 카드는요,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잘 다루는 거라고 말해줘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서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기보다는 내 감정을 내가 안정적으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사랑을 더 크게 표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감정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힘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킹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라는 메시지예요. 상대의 말이나 행동,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요, 좋으니까 그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맞는 관계인가를 보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템퍼런스인데요. 이 카드는 이 관계의 답을 되게 명확하게 말해줘요.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맞춰가란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속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더 빠르거나 느리기보다는 서로의 템포를 맞추면서 가야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흐름을 믿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쉽게 이어지는 인연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헷갈림과 불안을 지나서 결국에는 안정으로 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면요, 이 관계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의 첫인상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퀸이에요. 이 카드가 첫인상 자리에서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차분함 속의 날카로움,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차갑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감정을 막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고 사람을 볼 때도 아무나 쉽게 봐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이 사람 되게 똑부러져 보인다, 괜히 가볍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드키는 말 그대로 선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 눈에 부드럽게 웃고 있어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편해 보여도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 자체가 친근하고 가벼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또렷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행맨이에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단순히 차가워 보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번 더 보게 되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 뭘까 하는 그런 멈칫함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행맨은 시선을 붙잡는 카드예요. 처음 딱 봤을 때 확 다가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한 번 더 생각이 나고 그 순간 바로 이해되진 않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좀 쉽게 읽히는 스타일이 아니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매는요, 거리감도 주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궁금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상 그렇지 않은 사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시선이 머무는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첫인상에서 바로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가 첫인상의 끝에 나왔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크게 느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소드 퀸에서 쉽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행맨을 지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소드 페이지처럼 좀 더 알고 싶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소드 페이지는 관찰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처음 보고 나서 겉으로 티는 안 냈더라도 은근히 여러분의 말투나 태도, 분위기를 더 살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첫인상에서 여러분이 단순히 예쁘다, 멋있다,
이런 쪽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요.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말을 걸어보기 쉽게 만드는 사람, 알면 알수록 더 다를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처음부터 편하게 익숙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날카롭고, 조금 어렵고,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차분한데 약하지 않고, 거리감이 있는데 차갑기만 한 건 아니고, 무심해 보이는데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쉽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감정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매지션이에요. 이 카드가 이미지 자리에서 나오면 여러분의 이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막 일부러 튀려고 해서 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 시선을 끄는 타입인 거예요. 말을 하든 가만히 있든 어딘가 저 사람 뭘까? 하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괜히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너무 서툴거나 어색한 스타일이 아니라 은근히 분위기를 잘 풀고 상황에 맞게 말도 잘하는 편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눈에는 저 사람 연애도 참 잘할 것 같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2번이에요. 이 카드가 붙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은 분명 매력도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인데요. 막상 가까이 가보면은 속마음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잘 웃고 대화도 잘 되는데요. 막상 중요한 감정 부분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다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흐름이 생겨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무한테나 다 똑같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고르고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선택받고 싶다.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즈 4번인데요. 이 카드가 이미지의 끝에 나왔다는 건 결국 이성들이 여러분을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매지션처럼 끌리고 중간에는 소드 2번처럼 헷갈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막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괜히 더 오래 있고 싶은 느낌을 주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과 연애하면 편하겠다. 괜히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단순히 끌리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이미지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는 끌리고, 중간에는 헷갈리고, 결국에는 편안하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그냥 스쳐가는 매력이 아니라요, 가까워질수록 더 의미가 생기고, 결국에는 관계로 이어지고 싶어지는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성들이 왜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어떤 매력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컵 8번이에요. 이 카드가 매력 자리에서 나오면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누가 다가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좋아하는 티를 크게 내지도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되게 크게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아무 감정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괜히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데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붙으면서 여러분의 매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가볍지 않게 관계를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그냥 연애하려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뭔가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데스는 변화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의 흐름 자체를 깊게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더 끌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8번인데요. 이 카드가 매력의 끝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이성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도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는 분위기 자체가 가볍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쉽게 못 가고, 그래서 더 오래 생각하게 되는 매력이 만들어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매력은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더 궁금해지고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성들에게 단순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마음이 가면 쉽게 잊히지 않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컵 퀸이에요. 이 카드가 상대 특징으로 나오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부드럽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타입이란 거예요. 말을 세게 하거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에서도 정이 있다, 사람 괜찮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외적으로도 보면요, 인상이 날카롭기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고요. 혹은 눈빛이 따뜻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볼수록 정이 가고 편해지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스타인데요. 이 카드가 붙으면서 이 사람의 분위기가 한 번 더 살아나요. 이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서 어딘가 맑고 깨끗한 느낌,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성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상하게 더 끌린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려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용한데 오래 남는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2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과 삶, 사람 관계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려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조금은 유연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극단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맞추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타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여사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에요. 겉으로는 편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자기 안쪽 이야기는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용히 관찰하고 상대를 보면서 판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생각이 참 깊다, 속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은 편한데 속은 깊은 이런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행맨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속도가 빠른 사람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멈춰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초반에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쉽게 아무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신중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보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10번인데요. 이 카드가 끝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결국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는 타입이고요.
직업적으로도 보면은 완전히 불안정한 쪽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쪽, 혹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해도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이 사람은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은 깊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느리거나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계기로 연결이 되는지, 만나게 되는 계기도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10번이에요. 이 카드가 만남의 계기로 나오면 이 두 분은 완전히 뜬금없는 자리에서 만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환경, 일상적인 공간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직장, 거래처, 일 관련 자리, 혹은 지인 소개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도 각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인연은 시작부터 가볍다기보다는 어딘가 안정감 있는 환경 속에서 시작이 되는 만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컵 5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만남은 완전히 밝고 가벼운 상태에서 시작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비어있는 시기, 혹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 누군가의 관계가 끝났거나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그때. 그래서 이 두 분은요, 각자 마음 한쪽에 뭔가 아쉽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서서히 감정이 따라오는 흐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나이트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결국 이 관계는 어느 한순간에 속도가 확 붙는 계기가 생겨요. 처음에는 천천히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먼저 확 다가오거나 상황이 갑자기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은요, 망설이다가 갑자기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처음에는 조용하게 이어지다가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한 번의 결단으로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자면요, 두 분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요. 처음에는 큰 감정보다는 편하게 이어지면서 서서히 마음이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계기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타이밍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요,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되진 않지만 타이밍이 맞는 순간 확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완즈 5번이에요. 이 카드가 초반에 나오면 이 두 분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조금씩 부딪히는 흐름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표현을 더 하고 싶은데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천천히 가고 싶다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싸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가볍게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면서 소드 6번으로 넘어가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제는 단순한 부딪힘을 넘어서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 가는 게 맞나? 차라리 내 마음 편한 쪽으로 정리하는 게 나은 건가?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보다는 내가 덜 힘든 방향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맞는 관계인가? 이걸 계속 스스로 묻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4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앞에서 고민을 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시기로 들어가요. 좋아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전처럼 크게 기대를 하거나 막 설레고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지켜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관계는 이어지긴 하지만 감정은 한 템포 내려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8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에서 한 번은 거리감을 두게 되는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락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마음이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끝난다기보다는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서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흐름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컵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다시 감정이 살아나는 계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가볍게 연락을 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오거나 분위기가 다시 부드럽게 풀리는 흐름인 거예요. 이때는 예전처럼 무겁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가볍게 이어가 보자,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가 끝에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다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은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거나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대로 이어가 보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딪히고 고민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잠깐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결국 현실로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구간이 있지만요. 그걸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나온 카드가 소드 퀸이에요.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흔들리기보다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이게 나에게 맞는지, 이걸 스스로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똑바로 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전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는 이 관계 안에 아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미 한번 흔들렸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흐름이 아니라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그 시작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스트렝스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버티는 힘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 이 관계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건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관계는 단순히 끊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조급해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 관계는 충분히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개인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의 첫인상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4번이에요.
이 카드가 첫인상 자리에서 나오면요. 이 사람이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 그리고 자기 안쪽을 잘 보여주지 않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여러분이 일부러 벽을 세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친근하게 풀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선이 있고 아무나 쉽게 가까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이 사람 좀 마음을 쉽게 안 여는 타입 같네? 겉으로 차분한데 속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펜타클 4번은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 영역을 지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람에게 편해 보이는데도 쉽게 허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 조용한데도 거리감이 있는 사람처럼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 자체가 화려하거나 확 끌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다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괜히 더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사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컵 5번이에요. 이 카드가 붙는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단순히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있는 느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느낌, 감정을 쉽게 다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까지 같이 받았을 수 있어요. 이게 꼭 실제로 여러분이 힘들어 보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분위기 자체에서 조금은 조용하고 조금은 쉽게 들뜨지 않고 어딘가 마음속에 많은 걸 품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그냥 밝고 가벼운 스타일은 아니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는 다른 결이 있겠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컵 5번은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카드라서 여러분은 이 사람 눈에 한 번쯤은 뭔가를 겪어본 사람, 그래서 더 쉽게 아무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처럼 비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에서부터 가볍게 장난치듯이 다하고 싶은 느낌보다는 괜히 더 조심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더 궁금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달 카드예요. 이 카드가 첫인상의 끝에 나왔다는 건요.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낀 핵심은 신비로움, 그리고 쉽게 읽히지 않는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속마음이 다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날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을 수 있어요. 달 카드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끌리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안 보이고 조금은 알듯말듯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확신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의미를 붙이게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카드가 첫인상에 나오면요. 이 사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한 번 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첫인상은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쉽게 당하기 어려운 느낌으로 들어오지만 볼수록 안쪽에 더 많은 감정과 결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쉽게 잊히지 않는 신비로운 사람으로 남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여러분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뭔가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감정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완즈 킹이에요. 이 카드가 이미지 자리에서 나오면요.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존재감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주도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를 끌고 가는 느낌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뭔가 자신감이 있다. 쉽게 휘둘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완즈 킹은요, 단순히 강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힘도 같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함께 있으면 참 재밌겠다. 이 사람 참 관계를 잘 이끌 것 같다. 이런 이미지로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컵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가 붙으면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한 번 더 반전이 돼요. 처음에는 완즈 킹처럼 강하고 당당한 느낌으로 보였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되게 부드럽고
귀여운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데 의외로 순하네? 생각보다 감정 표현이 귀엽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컵 페이지는 감정이 맑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이 있고 따뜻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면도 같이 가진 타입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에게 가까워지면 더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나이트인데요. 이 카드가 이미지의 끝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은 결국 이성들에게 직진하는 느낌, 그리고 확실한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꼭 여러분이 먼저 들이댄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말을 돌리지 않고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애매하게 굴진 않겠다. 확실할 땐 확실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속도가 빠른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생기면 행동도 빠르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 바로 움직이는 타입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눈에는 답답하게 끄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고 직설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강하게 끌리게 만들고요. 가까워질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반전 매력이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볼수록 더 괜찮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깊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면서 애매하지 않고 시원한 매력까지 함께 느껴지는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왜 끌리는지, 어떤 매력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7번이에요. 이 카드가 매력 자리에서 나오면 여러분의 이성들에게 쉽게 감정을 쏟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여요. 누가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느껴보고, 천천히 판단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나 쉽게 봐주지 않겠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빠르게 시작을 하고 빠르게 식는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반대라서 오히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신중하게 다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퀸이에요. 이 카드가 붙으면서 여러분의 매력이 더 또렷해지는데요. 여러분은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하고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참 똑부러진다. 괜히 어설프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는 매력은 단순히 차갑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확실해서 더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보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끌린다. 이런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9번인데요. 이 카드가 매력의 끝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어렵고 기준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워지면 편안하고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참 생각보다 편하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컵 9번은 만족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가까워지면 이 사람 참 만나길 잘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은 쉽게 얻을 수 없어서 더 끌렸고요. 가까워질수록 생각보다 더 괜찮고 결국에는 만족감이 커지고 점점 더 마음이 깊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단순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결국에는 특별하게 남는 사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결국 잘 될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바보 카드예요.
이 카드가 상대 특징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기운이 강한 사람이란 거예요.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너무 꾸민 느낌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고요. 캐주얼하거나 가볍게 입는 느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첫인상은 이 사람 편하다. 뭔가 구속받지 않고 사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타입인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4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 좀 겉으론 편해 보여도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중간중간 혼자 쉬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너무 정신없이 바쁜 일보다는 자기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혹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잘 맞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활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한 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전 5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성격 안에 자기 의견이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할 말을 하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가끔은 좀 티격태격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싸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로 부딪히면서 맞춰가는 스타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순하기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완전 6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고 인정받는 타입이에요. 직장이나 주변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외적으로도 보면 자신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이고요. 너무 기죽어 있지 않고 당당한 분위기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볍게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믿을 수 있는 느낌도 같이 주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10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결국 안정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해도 그냥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이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더 중요하게 보는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볍게 만나고 끝내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편안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퀸인데요. 이 카드가 끝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결국 감정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으로 정리가 돼요. 겉으로는 자유롭고 자기 스타일이 강해 보이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상대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편하게 봐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갑게 끊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으로 이어가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 좀 겉으로는 자유롭고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요.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가고 결국에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계기로 연결이 되는지 만나게 되는 계기도 카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9번이에요. 이 카드가 만남의 계기로 나오면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 없이도 각자 잘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자기 생활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고 어느 정도 자기 삶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외로워서 누굴 찾다가 만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 내 삶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들어오네?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이 연애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만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이 딱 맞아서 이어지는 인연이에요. 예를 들어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 거죠.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면서 이어지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전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결국 누군가의 강한 끌림이나 시작하려는 의지로 이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편하게 시작했을 수 있지만요. 어느 순간 이 사람 좀 더 만나보고 싶다. 이 관계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계기가 생긴단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요. 어느 한쪽에서 확실하게 시작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애매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제대로 이어가 보자. 이렇게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두 분은 각자 잘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요. 어느 순간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시작된 인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관계가 조금 더 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 나온 카드가 은둔자예요. 이 카드가 관계 초반에 나오면 이 두 분은 처음부터 확 불붙는 관계라기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는 흐름이에요. 서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바로 확 닿아하기보다는 각자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해도 괜찮은지,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연락이 많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식어서가 아니라 가볍게 시작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2번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한동안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어느 날은 연락이 잘 되다가 또 어느 날은 살짝 뜸해지고 또 다시 이어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서로 상황도 보고 타이밍도 보고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불안하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고 헷갈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또 확 바뀌는데요. 바로 전차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는 어느 순간 속도가 확 붙는 계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는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게 되는 흐름인 거죠.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거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 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거 그냥 흐르는 관계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여왕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 안에 편안함이 확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괜히 긴장을 하거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한 느낌인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감정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기서부터 좀 부드럽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흐름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컵 8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 안에서 한 번은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들어와요. 이 관계를 계속 가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마음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락이 줄어들거나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끝내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확인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즈 4번인데요. 이 카드가 끝에 나왔다는 건 이 관계는 결국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완즈 4번은 함께 있는 안정감, 그리고 관계가 자리를 잡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요, 중간에 한번 흔들리는 시기가 있더라도 그걸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랑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천천히 시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확 가까워지고 안정이 되다가 한 번은 고민을 하고 결국 편하게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꽤 긍정적인 흐름의 인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나온 카드가 스트렝스예요. 이 카드는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억지로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버티는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흔들리기보다는 내 감정을 조용하게 다스리면서 천천히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뭔가를 확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흐름을 버티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7번인데요. 이 카드는 이 관계에서 너무 솔직하게 다 보여주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움직이라는 메시지예요.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상대 반응만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단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은 계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나이트인데요. 이 카드는 결국 이 관계에서 확실한 순간이 온다는 걸 보여줘요. 계속 애매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가 확 움직이거나 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움직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타이밍이 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요. 내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쉽게 이어지는 관계는 아니지만 중간에 헷갈리고 멀어지는 시기를 지나서 결국에는 안정으로 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반응에 흔들리기보다는 내 중심을 지키면서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내 감정과 기준을 잘 지켜간다면 이 관계는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개인 상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봐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